여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잘 지적을 해주시는 가운데 제 의견을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문화재청장님, 북한에 있는 문화재를 발굴하고 그것을 우리 민족의 어떤 정신적 또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펼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사 말씀에 보니까 이 개성 만월대 발굴, 고구려 고분 조사 등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을 착실히 수행함으로써 문화재가 남북관계 개선을 더욱 진정케 하는 주역이 되도록 문화재청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 청장님의 어떤 문화재를 대하는 근본적인 생각의 또 방향 또는 문화재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어떤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일말의 생각이 드러나는 것 아닌가 보입니다. 문화재가 조상들이 남긴 우리의 자산이죠. 발굴도 하고 또 보존도 하고 하는 일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뭐든지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특히 국가기관으로서 정부의 정책을 추진하는 공직자 여러분들 또 기관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되고 시쳇말로 주제를 좀 알아야 된다 이거죠. 아니, 인사하러 처음 나오신 분이 문화재청이 무슨 놈의 남북관계 개선을 더욱 진정케 하는 주역이 됩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자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제발 좀 오버하지 말고 본분에 맞는 일을 좀 해달라 이거죠. 그러니까 걱정이 되니까 또 지적을 하고 우리 국민도 돌보라 그러는 거죠. 어떤 공직을 맡으면 그 공직의 담당자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걸 파악해야 되지. 요즘 분위기가 이렇다고 나서서 나도 끼고 너도 끼고 이런 낄 때 안 낄 때 다 끼어가지고 결국 나오니까 이런 지적을 받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손혜원 의원님. 처음 인사하시고 오늘 처음 오신 이제 청장께서 오늘 혹독하게 이제 첫 대면을 치르시는데요. 저는 좀 아까 김재원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금 취임사에서 좀 오버하신 거가 맞는 것 같아요. 남북관계 여러 사람들이 얘기했다고 해서 문화재청에서 너무 좀 약간 경솔하게 이 남북관계 얘기를 꺼내고 나오신 게 아닌가. 그렇다 보면은 이제 이 보시기에 다 마음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좋은 그런 지적을 받으시면서 아마 이제 이 다음번 활동에 좀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래도 피감 기관장인데 주제라는 거는 조금 심하지 않을까요? 주제를 모르고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단어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김재원 의원님께서 다시 한번 조금 수정을 해주실 수 있다면, 우리가 처음 있는 자리인데 피감 기관장에 대해서 쓰신 그 단어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을요, 사실은 제가 우리 위원회 첫날 말씀드린 게 이 문화위원회이기 때문에 품격 있는 위원회를 위해서 서로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이제 아쉬움은 있으나 우리 손혜원 의원님 말씀을 그냥 이렇게 발언해 주신 것으로 일단 하고, 앞으로 어떤 상호간에 좀 품격 있는 표현을 쓰자, 뭐 그 정도로 정리를 하시죠. 네. 이동섭 의원님 하시고 박인수 의원님 하시고. 문화재청장님. 네. 역사는 우리의 정통성, 네. 정체성, 역사성,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전반기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로 있을 때 우리 교육위원
교육 문화 전체 우리가 중국에 갔습니다. 중국에 가서 동북공정 부분을 보고 왔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 집안 같은 경우도 고구려 우리 국내성 수도였는데 완전히 뭐 돈을 투자해가지고 뭐 1조 5천을 투자했다나 해가지고 자기네들 나라로 만들어놨어요. 광개토항릉, 광개토항비, 그다음에 발해의 정해공주 묘를 가려고 했는데 바르케트를 쳐놓고 현역 국회의원인데도 못 가게 하고 공안들이 말이 통제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화가 났는데 그 방향성은 맞습니다. 지금 우리 역사를 복원하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는 우리의 미래에 우리 자존심 밑에 복원해야 돼요. 복원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의원님들 말씀대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디테일한 부분을 좀 잘 상의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고려나 고구려 우리 고구려도 우리 어떻게 보면은 한반도의 가장 왕성한 대제국이었잖아요. 이것도 지금 보니까 들어가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뭐 곰팡이도 끼고 물도 새고 뭐 전혀 관리가 안 된 상황이.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북한 남한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그걸 좀 참 본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박인숙 의원님 말고도 다른 분 이제 발언 다 하셨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의사가 끝나는데 의사진행 발언을 박인숙 의원님 하시고 그럼 마지막 발언 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박인숙 의원님. 저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문화재청장님 앞으로 이제 임기를 시작하는데 뭐 주요 이런 단어를 좀 잘못 선택하셨어요. 제가 보면은 문화재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 국민을 고통을 덜어주는 주역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은 그게 정답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오늘 백제니 고구려니 뭐 저 역사에 관심이 없다. 저 지역에 너무 이게 심각한 문제가 이제 주민들이 고통을 받아서 그럼 고구려를 먼저 발굴을 해야 되냐, 백제를 어떻게 빨리 알아야 되냐, 다 중요하거든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 엄마가 중요하냐, 아빠가 중요해, 다 중요한데 고구려도 중요하고 백제도 중요한데 지금 고구려 또 중요하지만 백제 이 문화가 심각하거든요. 이게 찢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성 백제가 아시다시피 493년이고 공주가 66년이고 부여가 122년입니다. 대부분의 73%가 한성 백제, 즉 이제 풍납동에서 이루어졌는데 한 예를 들면은 축제만 해도 우리 동네 축제는 뭐 3억인지 굉장히 조금 주고 저쪽에는 막 몇십억이 가고 뭐 축제 얘기를 하는 것보다 관심이 이렇게 가 있는 게 왜냐하면 주민들이 문화재 위에서 살고 있거든요. 고통은 고통대로 발굴도 안 되고 이러니까 앞으로 그 모든 일에 우선순위가 있는 거잖아요. 그 프라이어리티를 정하는 게 그게 현명한 겁니다. 중요하다고 다 덜 중요한 거 밑에 거 먼저 하고 고통 많은 거 놔두고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뭐 고구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백제 이게 역사가 찢어져 있기 때문에 이 대책도 찢어져 있거든요. 이거를 먼저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고구려도 하시고 우선 주민을 먼저 제일 생각하셔서 이 문화재 위에 2000년 된 역사 위에 4만 명이 살고 있다. 그거를 기억하시고 정책을 펴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하시고요. 근데 오늘 제가 사실 이제 법안 상임위였는데 청장님 관련된 이런저런 그 발언과 질의를 허용한 이유는 청장님이 청문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첫날 또 의원님들이 하시고 싶은 말씀, 당부의 말씀은 좀 허용해도 되겠다 해서 이제 허용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회의에서 서면 질의 몇 분이 계신데요. 조경태 위원님, 최경화 위원님, 조은현 위원님, 정세균 위원님, 박인숙 위원님. 정세균 위원님은 육선이신데도 첫날 서면 질의를 하시는 해방 이후 또 최초의 다선 의원으로서 또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귀감이 되어주시기를 앞으로도 부탁드리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만약에 상임위가요,
제가 교문위 상임위원 6년 동안도 있었고 그 전에 문방위 시절도 있었고 그랬는데 오늘 지난 6년처럼 오늘 만약에 교문위 상임위원이었으면은 이 자리에 카메라가 최소한 20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6년 동안은 모든 이슈가 교육 현안, 다급한 교육 현안 블랙홀로 다 빠져들면서 어찌 보면은 지난 6년간은 문화체육의 관광에 암흑기이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 들고요. 특히 최순실의 문화체육농단이 있음으로써 제대로 된 오늘과 같은 좀 심도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지난 6년은 문화체육 관광의 암흑기였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카메라는 없지만 지금도 방송 카메라는 없지만 교문이었으면은 이 시간에 10대는 남아 있었겠지만 그런 아쉬움을 앞으로 우리가 문화체육 관광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품격의 토론을 이어가면서 우리의 아쉬움을 달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제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협조로 넥타이 없는 상임위 첫 번째 가져봤는데 많이들 협조해서 감사드리고요. 어땠습니까? 훨씬 오히려 이게 더 품격 있고 부드러워 보였던 것 같습니다. 박인수 의원님의 핑크색 옷이 돋보였고요. 이동수 의원님 아까 카메라에 비춰진 그 모습, 예, 아주 좋았습니다. 오버하지 마시고요.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좋았고. 특히 또 정세균 의원님의 아주 우아한 콤비가 아주 돋보인 그런 상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문화적 드레스를 입고 오신 의원님들은 제가 오늘 이처럼 품평을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이야 우리 직원들 오늘 노타이로 앉아 계신 모습 어땠습니까? 우리 1차관님 한 말씀 오늘 기분을 말씀 한번 해보시죠. 글쎄요, 저도 어린 이 공직자라서 국회에 왔습니다만 아마 처음인 것 같고요. 좀 당황스럽게 하였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분위기가 좀 마음은 편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2차관님도 한 말씀 소감 한번 해주시죠. 예,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하고 앞으로 계속 이런 복장이 정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적 상상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마무리를 해야지 이게 다 이어지는데 굉장히 중요합니까? 알겠습니다. 전에부터 제가 항상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넥타이가 이 뇌졸중을 증가시키거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를 하면은 이제 머리에서 내려오는 피의 혈류를 약간 방해를 하거든요. 이걸 풀면 굉장히 편하잖아요. 피가 뇌에서 잘 내려와야지 안 내려오면 뇌압이 올라가서 뇌졸중의 위험도를 높인데 이건 제가 그냥 상상한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잡지에 발표된 사실입니다. 이거는 정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보기만 아니라 정말 건강에도 좋다 그러니까 가능한 안 하는 게 그 위원장님 덕분에 그런 여러분들 그 리스크가 떨어졌으니까 네, 잘하신 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 출신 우리 박인수 간사님의 노타이 찬양론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디자인 출신 간사님 또 의사 출신 간사님이 이어서 디자인 출신 간사님의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넥타이만 풀었다고 이것이 캐주얼이 아니거든요. 속에 오늘 장관님 그 옷이 오늘 베스트 드레스입니다. 넥타이만 푸른 게 아니라 와이셔츠를 갈아입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캐주얼의 경험이 잘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이 캐주얼의 경험을 앞으로 좀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냥 우리 대통령부터 모두가 여름이면 그냥 넥타이만 풀잖아요. 근데 우리
장관님 오늘 체크로 탁 갈아입으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속에다 그냥 이렇게 라운드 티를 입으셔도 돼요. 단색으로. 그러니까 이 셔츠를 안 입으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뭐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디자인 출신 손혜은 간사님의 말씀에 따라서 오늘의 베스트 드레스는 도종환 장관님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품격 있는 상임위 또 일하는 상임위 그런 이제 모델을 전형을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관계 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보좌진과 수석 전문위원을 비롯한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